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매일경제TV의 박수원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알아야 산다 코너에서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좀 변동폭도 있고 뭐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자주 변화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장을 대응하시기가 초보자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뭐 주식을 오래 하시고 그동안 좀 대응을 잘 해왔던 개인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같은 시장이 아주 좋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 수익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하지만 초보자 분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뭐 그렇다면 뭐 종목 대신 ETF를 대응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뭐 수익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또 방법이니까 뭐 이 부분들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ETF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ETF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입니다. 말 그대로 펀드입니다. 펀드. 그래서 일종의 펀드와 같은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펀드는 누가 운영하나요? 우리가 보면 뭐 자문사도 있고 자산운용사도 있고 뭐 증권사도 있고 한데, 보통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 자산운용사 쪽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라는 글자가 들어갔다 하면 다 자금을 누가 운영한다? 자산운용사가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펀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TF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 거래의 장점. 그러니까 ETF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나 가게 되면 우리가 많은 펀드 상품들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직접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디 금융기관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상품 자체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상품 자체가 거래가 되다 보니까 펀드긴 하지만 하나의 상품처럼, 하나의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LG전자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종목처럼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인덱스 펀드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펀드로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 종목을 대응하는 것보다 여러 종목, 예를 들어서 2차전지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NF도 있고 대주전자재료도 있고 여러가지 뭐라 해야 되나,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를 하나의 또 펀드처럼 우리가 개별 종목도 대응할 수 있겠지만 펀드처럼 다 같이 움직임에 있어서 하나의 또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종목을 대응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응한 종목이 오르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은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했다. 똑같은 양극화 물질인데 불구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였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상계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해서 하나의 펀드처럼 수익률을 정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또 장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코스피라든가 코스닥과 같은 특정 지수나 아니면 업종, 금, 원유 이와 같은 특정 자산 가격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라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하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간접 투자 상품인데 다만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와 직접 투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제가 앞에 서두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자, 시장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투자에 있어서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시장의 위험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위험만. 종목에 대한 위험은 없어요. 직접 투자는 뭐가 있냐면 시장도 잘 분석해야 되겠지만
종목에 대한 위험성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도 분석해야 되고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움직임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개별 종목으로서 우리가 시장도 분석하고 시장도 좋을 것 같고 뭐 개별 종목으로서의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투자로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보면 업황이라든지 시황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알고 대응을 하게 된다면 직접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쉬운 편입니다. 판단하기에 판단하기 쉬운 편이 있고 뭐 그에 따른 다만 수익률은 직접 투자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낮다라는 부분들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자, 그리고 ETF 같은 경우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는데 우리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하게 되면 뭐 0.25%의 이제 세금이 발생하죠. 예, 세금이 발생하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거래세가 0.1%, 농특세가 0.15%에서 0.25%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래세가 0.25% 발생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권거래세가 직접 투자는 우리가 좀 세금이 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고 ETF는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라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있어서 뭐 물론 삼성전자가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있죠. 보통 이제 12월 연말 정산을 통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면 보통 우리 회원님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주기로 했다. 12월 연말 까지 보유를 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회원님의 통장에 들어오는 때가 언제쯤 들어오냐면 그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면 뭐 배당이야 뭐 우리가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뭐 현금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현금으로 많이 주죠. 요즘 뭐 주식으로 주는데도 조금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게 된다면 거의 한 4월달에서 5월달 정도 되어야지 통장으로 그 증권 계좌로 들어옵니다. 돈이 증권 계좌로 들어온다는 부분들 뭐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국내 ETF 같은 경우에도 배당은 있습니다. 다만 ETF에 지금 투자되어 들어온 금액만큼 분배가 되기 때문에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 배당 소득세 15.4%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ETF도 마찬가지로 분배금 수령 시에 배당 소득세 15.4%가 발생합니다. 배당 받으면 일단 세금은 좀 발생한다는 부분들, 배당 소득세가 15.4% 발생한다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 배당을 100원을 받았다. 100원을 받았으면 대략 뭐 15.4원 정도가 좀 그런가요? 1000원을 할까요? 1000원?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을 1000원을 받았다. 1000원을 받았다면 뭐 154원 정도가 세금으로 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보수 비용, 직접 투자는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비용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또 펀드 자금이다 보니까 그 펀드를 운영하는 직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비용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0.5% 전후로 해서 ETF 같은 경우에는 보수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ETF 하면 일반적으로 코덱스 많이 얘기하죠.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우리는 코덱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코덱스 200을 많이 또 뭐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를 많이 대응하는데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거죠. 타이거. 앞에 타이거가 들어가면 미래에셋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키움 쪽 같은 코세프. 코세프 같은 경우는 키움 쪽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킨텍스가 있습니다.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지주 거기 있는 자산운용사가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KB스타 같은 경우에는 KB 국민은행, KB자산운용 쪽에서 운영하고, 아리랑도 있습니다. 아리랑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쪽이죠. 하나 쪽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보게 되면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코덱스 200, 뭐 타이거 200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률을 유사하게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뭐 XX 코스닥 150이라 해가지고 코스닥 150 지수의 변동률을 유사하게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일별 1% 상승 시에 2% 상승 추구를 한다라는 거죠. 수익률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코스피 200이 1% 올랐다 한다면 실제적으로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수익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시에 1% 상승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뭐 10% 하락했다. 그러면 10% 인버스를 통해서 10% 수익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뭐 인버스가 아니라 곱버스를 많이 하시죠. 인버스 곱하기 2라 해가지고 곱버스를 많이 매매하시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10% 하락하게 되면 20% 수익이 생기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이나 이제 일반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대응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반도체가 너무 좋아 보인다 한다면 뭐 삼성전자 잡기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잡기도 그렇고, 뭐 그 외 뭐 DBIT라든가 여러 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대응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뭐 모르겠다, 그냥 뭉텅그려 가지고 그냥 반도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는 ETF 상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 반도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좋을 것 같다 한다면 은행 쪽에 예대 마진이 좀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주가 또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뭐 코덱스 은행, 뭐 타이거 은행 뭐 이렇게 해서 뭐 대략적으로 국내 대표적인 10개 종목들을 동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묶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코덱스 자동차, 그리고 타이거 헬스케어, 뭐 그 외에도 뭐 타이거 200 IT 해가지고 IT 업체들만 또 모아놓고 또 이렇게 해서 ETF 상품들을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기가 조금 난해하고 어렵다 라고 판단될 때는 ETF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TF는 이제 하나의 간접 투자로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대박이 없다는 거예요. 대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나봐야 뭐 20% 안짝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투자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ETF가 오히려 안 좋을 수는 있어요. ETF보다 직접적으로 종목을 선택해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단기 수익을 끌어올리는데 하나의 좀 장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또 주식을 처음 하시고 나는 좀 대응하기가 종목도 분석도 잘 못하고 대응하기가 좀 그런데 뭐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것 같네요 라고 한다면 뭐 ETF도 하나의 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상품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점이라면 뭐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좀 더 분석에 있어서는 좀 심플하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보다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소위 단기 수익을 끌어올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목 대응을 많이 한다. 소위 우리도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 소위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좀 하고 계신 부분들이죠.
자, 뭐 그렇다면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ETF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수범의 특급 주식이었습니다. 네, 하늘바라기님, 네네. 좀 알려드릴게요. 네.